예, 조금, 예, 시간 딜레이가 있었죠?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그 인덕원 2편을 자,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원을 주변으로 해서 자, 주택 가격 자, 한번 알아볼 거고요. 투자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자산 이동을, 그러니까 자금 이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이 지역 일대를 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면 그 일단은 그 역세권 위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예, 요 삼성 아파트하고 이제 인덕원 3호 아파트가 있다. 근데 이제 두 아파트가 그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역세권이 이제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향후 가치가 되게 미래가 밝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좀 올라와 있고 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에는 더 올라갈지 또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 지역이 그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저희가 처음에 물건 분석을 할 때 이 두 지역을 좀 나눠서 봤어요. 이쪽 지역과 이제 하계천을 건너서 이쪽 지역. 그랬을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석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처음에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입주가 이제 21년 차가 됐고요. 이제 저희가 봤던 시점은 19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요 인덕원 3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년 차인데 26년 차 때 이제 봤고요. 근데 아파트라는 거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우리 건물의 그 가치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좀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다들 신축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좀 1번 문제를 하나 삼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예요. 제일 문제는 예, 우리 2번하고 3번 축으로 나오시면 이 지역이 다 유흥가예요. 그래서 룸사롱이라든가 노래방 그리고 특히 이제 모텔 같은 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주 매수층이잖아요. 그럼 실거주자들이 그 선택을 할 때 그 아이들의 주변 교육 환경을 많이 고려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은 1번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계천 건너서 이쪽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번 둘러봤는데 그래도 이제 인덕원역에서 제일 가장 가깝고 또 이제 우리 하계천이라는 이 또 이제 자연환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힐링 공간이에요. 힐링 공간.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숲세권이라든가 이런 그 하천에 대한 그 주변에 있었을 때 이제 주거 가치가 굉장히 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인덕원 프루지오를 봤어요. 여기는 이제 안양시로 들어가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의왕시로 보시면 돼요. 의왕시. 그 사이에 벌말초등학교가 있고, 자, 단지 내에 초등학교 있는 거 괜찮잖아요. 예, 초등학교가 있으면 뭐 주택가격도, 아니, 아파트 선호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루지오 1단지를 자, 2016년도 자, 12월 달에 매매를 했고요. 그때 당시 가격은 예, 4억 6천만 원이었어요. 4억 6천만 원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 사실 그 우리가 지금 단기간 안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6억 원 선에서 지금 6월 달에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하고 바로 계약을 자, 자산 이동을 좀 했어요. 왜? 지금 주택가격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지역에서 미래 가치가 어느 곳이 더 괜찮을까 살펴봤을 때 왜냐면 이 지역에서 지금 계속 괜찮았었는데 제 눈에는 이 내성 라구역이 보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프리미엄을 조금 지불을 하더라도 이 구역으로 이제 자산 이동을 했고요. 이 자산 이동을 해서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어요. 지금 뭐 매도는 안 했지만 일단 가격 상승은 많이 됐다. 그랬을 때 이제 대우 프루지오를 매매하고 나서 그 이후에 프루지오는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뭐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당 그 금액에 대한 그 수익은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면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이 들어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됐는데 매도를 하면서 눈여겨 같이 봤던 게 이제 이 지역에서 나중에 이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가 분명히 대장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축이 되는 그 내손 라구역이 미래 가치가 더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 재개발 구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
우리가 이제 센트럴 그 푸르지오 지금 가격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은 좀 최소한 그 동급 아니면 그 밑에는 따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자산을 이동을 시켰고, 또 이렇게 센트럴 푸르지오하고 내손 라구역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 기간 또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신축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고, 동네에 대한 그 우리가 미래 가치도 높고, 그랬을 때 자산 이동을 좀 브리핑을 통해서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또 지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지인분들도 이제 여기 투자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 여기 평촌 그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밖에 없어요. 대형 평수. 근데 이제 대형 평수를 그 2017년도, 자, 2월 달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매입가는 8억 5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은 됐지만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면 이제 인터건 프로비조에 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이쪽에다 매입하시는 건 긍정적이었다. 왜? 지역 자체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이쪽으로 하셨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제 평수는 좀 넓은 게 필요하셨는데, 이제 대림 아파트가 딱 적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매입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건너편 쪽에 요 주택단지가 있어요. 상가지역하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뭐 호텔도 많고요. 모텔도 많아요. 이쪽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그 술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상업시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 뒤편에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사실 이쪽은 그 정비구역이랑 뭐 이렇게 개발계획 같은 건 특별하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오랜 기간 시간이 묶일 수 있고, 또 사실 그 상품 가치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보다는 그 뭐 우리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쪽 지역에 보면 아파트 조금 이렇게 단지가 작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이게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아파트인데,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각각 이제 재건축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냐 아니냐로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각 재건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묶어서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는 조금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좀 투자를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한번 소액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지양하겠다. 그러니까 지양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좀 멀리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쪽에 이제 그 동편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덕원 아파트가 이제 가격 상승, 특히 이제 과천 이쪽 지식정보타운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동편마을이 먼저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덕원 일대에서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파트들, 단지들은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 도서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라든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게 조용하고 잘 갖춰져 있고, 하지만 여기가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 좀 지금 당장은 좀 부담스럽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딜 가든 다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은 많이 됐고요. 그래서 맹목적인 투자들은 투자를 하시기에는 지금 인덕원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걸 유의하셔서 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관양동이에요. 이제 관양동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관악산의 남쪽이라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이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도 많고 이주 수요도 많을 건데, 뭐 그런 이유를 대서 이제 이쪽에다 투자 권유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일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또는 이제 그 외부 전문가분들도요. 근데 이제 특히 경매하시는 분들도 이쪽에다가 되게 경매 나오면 되게 뭐라 그러죠? 뭐 열과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쪽이 그 주택단지로서 크게 뭐 정비구역으로 묶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택들이 그 뭐 향후에 뭐 가격 상승률이 급상승할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하시거나 이제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들이에요. 여기 관양동 일대입니다. 이쪽이 다. 그래서 이제 이제 투자 권유를 받으셨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신 분들 몇몇 분 계시는데 여기다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가격 변동이 별로 없어요. 주택단지는. 그래서 조금 자산을 좀
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투자를 했다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쪽 그 소형평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형평수 여기는 평촌이에요. 예, 평촌 신도시인데 여기 소형평수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월판선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월판선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가 역사가 돼요. 이제 운동장 사거리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없다가 생기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의 효과는, 자, 이 주택단지도 보겠지만 특히나 이쪽 우리 소형평수, 평촌,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 한가람 한양이라든가 샛별 한양, 그리고 이제 공장 럭키 같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더욱더 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출퇴근을 하실 텐데, 딱 소형평수, 예, 괜찮죠. 그리고 향후에, 자,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 같은 거는 잘 갖춰져 있어요. 아파트가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아파트가 오래되면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조금 힘들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리모델링은 진행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리모델링이 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사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예, 뭐 다 올랐겠지만은 특히나 여기 월판선이 들어온다는 점, 역사가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이제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지금은 어디에다가 섣불리 투자를 하시기보다는요,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올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도, 자, 한 번쯤은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1% 이상 나게 되면 좀 이거는 저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내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이제 미 연방은행, FRB에서도 그 파월 총장이 세 차례 정도는 다 인상할 수 있다라는 뭐 가이드라인을 좀 약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도, 자, 1분기, 2분기를 지나서 한 3, 4분기쯤 되면은 두 차례에서 세 차례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가서 부동산에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건지,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판단의 잣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의 기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봤는데요. 평촌에서는 그렇게 이제 다들 대부분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아파트 단지 괜찮아요. 그리고 주변이 지금 다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일자리는 풍부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평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 위치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평촌에서도 지금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래서 우성 3단지, 성경 2단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리모델링이 되면 아파트가 이제 신축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땅의 입지라든가 땅의 가치는 변하지는 않아요.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돼서 이제 가치가 이제 절하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된다면, 자, 입지로는 이쪽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찍어놓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내용에 대한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올려놨으니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평촌에서는, 자, 그래도 지금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가, 자,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측에 보시면은 이 폴 숲속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밤에 가보면 좀 적막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쪽 일대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의 가격들이 상당수 굉장히 올라갔어요. 또 인근에는 우리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 개발되고 있는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북의왕 IC를 통해서 이제 안양 성남 고속도로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러워요. 예, 자꾸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담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쪽 지역은 미래는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제 계속 눈여겨서 봐야겠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상승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락기도 분명히 찾아오는데 지금 그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왜? 우리 지금 계속 규제가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뭐 약발도 안 먹혀서 계속 규제 나오고, 또 약발 안 먹혀서 규제 나오고. 근데 지금 요번에 사실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나 뭐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대출 규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대출 규제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싹 시간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지금 매수도 지금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자금을 현찰을 갖고 있다거나 또는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 성급하게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의 방향이라든가 이제 여론의 방향들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선동 이쪽 나구역으로 이동했다라는 요 나구역 조심하셔야 돼요. 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달 전하고 석 달 전에는 여기 자금을 매도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때는 프리미엄 그때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가격이 급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기는 다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신중하게 본인만의 이제 그 기준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금일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인더건 편을 마치려고 하고요. 뭐 또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백업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손님들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해 지려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뭐 지켜보자고요. 시장을 지금 한 달, 2달, 뭐 요번 달, 뭐 다음 달, 빠르면 요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뭐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